후유장애 보험금으로 3억 원의 5%인 1,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6년 동안 보험 소비자를 위해 일해온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나 개인적으로 다치신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로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신 경우 가입하신 개인보험이나 회사 단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 이상 숨은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3억 원이고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장애지급률 5%에 해당한다면 3억 원의 5%인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후유장애 담보 가입하신 금액에 따라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30대 남자분이 배드민턴 연습 도중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다가 무릎이 돌아가면서 뚝 소리가 나며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은 사고였는데요. 사고 이후 무릎이 흔들리고 붓기가 생겼고 이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인대나 연골의 손상이 의심되어 무릎관절 MRI를 촬영해보니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화면에 MRI 판독지 보시면 좌측 무릎 MRI 결과 전방 십자인대의 완전 파열 소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무릎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하는 역할은 무릎관절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릎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 무릎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 무릎이 흔들리는 증상을 슬관절 동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보통은 전방 동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전방 동요 정도가 심하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를 걷어내고 새로운 인대로 전방 십자인대를 만들어주는 재건수를 시행합니다. 여기 자료화면 진단서를 보시면 관절경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시행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시행하고 나서도 그 재건된 십자인대가 원래보다 잡아주는 힘이 약한 경우 안 다친 쪽에 비해 무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정도에 따라 가입해두신 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험약관 장애분류표 빨간 네모 부분을 보시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라고 해서 심한, 뚜렷한, 약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심한 장애를 남긴 때 지급률 20%,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지급률 10%,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지급률 5%입니다. 여기 자료화면을 보시면 심한 장애는 15mm 이상의 동요관절, 뚜렷한 장애는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그리고 약간의 장애는 5mm 이상의 동요관절입니다. 이 동요 정도는 다친 쪽과 안 다친 쪽을 비교해서 보는 건데요. 여기 자료화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보시면 슬관절 스트레스 검사상 다친 왼쪽이 13mm, 안 다친 오른쪽이 5mm 전방 동요 소견이 관찰되어 13-5 해서 8mm 동요 관절이죠. 이 8mm는 약관상 5mm 이상에 해당되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장애 지급률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후유장애 진단서는 다치고 나서 바로 발급 가능한 건 아니고 6개월 지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KB손해보험에 2억, DB손해보험에 1억, 총 3억 원의 상해 후유장애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청구 이후 약 4주 정도의 현장 조사와 심사 과정을 거쳐서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3억 원의 5%인 1,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 못 받는다입니다.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다 보니 청구를 하지 않아 못 받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니 병원 서류 준비하셔서 청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서,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MRI 판독지, 영상 CD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병원 업무과에 문의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생각나는 전문의는 수술을 한 주치의일 겁니다. 그런데 주치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후유장애 진단서 작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수술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줬는데 환자가 장애가 남는다?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써준다? 이 말은 곧 내가 치료를 잘 못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후유장애 진단서 작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문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어떤 전문의가 잘 써줄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은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 담보처럼 소액의 담보가 아니죠. 기본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되는 고액의 청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지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부터 기왕증이 있었는지, 장애가 과도하게 평가되진 않았는지 등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는 거죠. 주치의를 만나서 소견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면서 의료자문을 요청하여 보험회사의 유리한 결과를 받는지 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때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신다면 보험회사에게 휘둘려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서는 제대로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나 아래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다양한 연락처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건사고.com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수백만 원 이상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